출발 새 아침. 국민과 함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겠다.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스스로 통제하겠다. 25일 임명장을 받아든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의 다짐이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도록 검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검찰총장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 논란으로 전형적인 패거리 문화라는 의심이 야기되었지만 이것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칼제비 윤석열을 믿어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하지만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닙니다. 쓴소리도 할 줄 아는 벗, BUT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쌉쌀한 남자 이종훈입니다. 네, 일단 우리 시사평론가님과 함께하기 전에요. 호우경보가 들어와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기상청에서 들어온 재난방송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7시 13분을 기해 서울특별시, 양평군, 광주시, 화성시, 용인시, 하남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구리시, 안양시, 성남시, 수원시, 의정부시, 가평군, 인천광역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광명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물에 잠긴 도로나 소규모 교량은 접근을 금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산사태나 상습 침수, 축대 붕괴 등 재해 위험 지역 주변과 해안 저지대 주민은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보행 중 가로등, 신호등 및 옥외 광고판, 맨홀 뚜껑 주변은 감전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간 계곡과 하천변, 유원지, 휴양림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과 낚시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평론가님, 러시아의 영공 침해 관련해서 네. 러시아 국방부에서 폭격기 훈련 영상을 공개한 게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몇 가지 일이 있었죠. 일단 네네. 국방부 청사에서 한러 국장급 실무협의가 열렸고요. 우리 측이 영상, 음성 기록, 항적 자료 이런 걸 제시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측 일단 영공 침범 사실 다시 한번 부인했고 네. 기기 오작동이다라고 해명했다는 사실도 또 부인을 했습니다. 아이고 계속 부인만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잡아떼기 전략인 네.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제시한 증거를 본국에 전달해서 철저한 조사 후 공식 입장을 전달하겠다라고 답변해서 나중에 나올 공식 입장은 또 좀 뒤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런 속에 이제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폭격기가 중국 폭격기하고 합류해서 합동 훈련을 하는 장면을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영공 침범 사실이 없다는 거를 네.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걸 이제 공개를 한 것 같고 우측 상공에 이제 우리 전투기가 이렇게 함께 떠 있는 그런 이제 영상인데요. 네. 이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영공 침범 사실을 공인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됐습니까? 예, 왜냐하면 네. 독도 영공 침범한 것은 조기 경보 통제기라는 거죠. 네. 조기 경보 통제기에도 당연히 영상과 항적 기록이 있을 텐데 네. 이거를 먼저 공개하지 않고 엉뚱한 걸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공개할 형편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니냐. 네. 예.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측 상공에 우리 전투기가 보인다.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전투기 F-16이 자기네들을 방해했다, 비전문적으로 비행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영상을 공개한 거로 봐야 되나요? 지금 우리 군이 좀 추정하기엔 F-15K로 지금 이제 보고 F-15K. 있고. 예, 제가 네.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나란히 비행을 하는 거는 이제 유도 비행을 해서 이제 밖으로 나가도록 이제 하는 통상적인 그 운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뭐 비정상적이라고 한다면 뭐 가로지른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독도 상공에서는 아마 우리 전투기들이 그런 비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뭐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그 통상적인 그런 그 대응 모습만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어제 북한이 쏜 발사체가 또 화제가 됐는데 이게 탄도미사일로 결론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결론이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렇게 이제 난 겁니다. 예. 미국하고 이제 다 검증을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한 우려 표시를 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이면 뭐 이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유엔 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추가 제재 대상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연결이 될지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 국무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더 이상 도발은 하지 말라라고 촉구를 하면서도 실무 협상이 진전되길 희망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 모멘텀은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But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네. 이번 도발에 대해서 뭔가 추가 제재를 취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들은 생각이 좀 다른 거죠. 그러네요. 예, 또 이 조선중앙통신이 또 방금 전에 보도한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그 미사일 그 발사를 직접 지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또 구체적으로 좀 눈길을 끄는데 남조선 지역에 첨단 공격형 무기들을 반입하고 군사 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 시위의 일환으로 신형 전술 유도무기 사격을 조직하고 직접 지도했다.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네. 대남용이다. 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남용으로. 예. 그러니까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들이라고 딱 명칭을 박았으니까 네. 이게 대미용이 아니라 대남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의식해서 이런 또 보도를 내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정부가 강원도 격오지에 한정해서 원격 의료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의료계 반발이 상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열렸고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허용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 환자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을 행하는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허용을 한 그런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대한의사협회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건 전쟁 선포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쟁에 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누구랑 누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와 전쟁하겠다는 거죠. 의료업계와 정부가 예, 전쟁하겠다. 그렇습니다. 의료계가 그러니까 여차하면 총파업도 지금 할지 모른다. 이런 국민을 얘기도 그러면 나오고 볼모로 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 되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원격 의료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네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뭐 시범 사업 진행하고 의료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해서 결국 이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은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사이다 소리가 엄청 시원한데요. 그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네, 한국당의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요즘 갈 길이 먼데 좀 부지런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일본의 그 경제 보복과 중국과 러시아의 독도 도발, 그리고 여기에다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지금 안보 이슈가 한꺼번에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원포인트 안보국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외교안보 정책의 실패 탓이다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는데요. 홍 의원님, 정말 안보국회가 필요한 겁니까? 네, 우선 안보라도 급하니까 네. 열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뭐 다 지상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보는 사실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위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동해 앞바다가 우리 러시아나 중국, 일본까지 또는 북한의 미사일까지 이렇게 하나의 전쟁 연습 장소가 될 정도로 이 국민이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원포인트라도 국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의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꼭 원포인트인지 좀 궁금한데요.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서른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 국가 안보라든지 또 외교, 민생 이런 문제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항상 열려 있는 자세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걸 이제 국익의 이 관점에서가 아니고 정쟁의 관점에서 삼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질 말도록 하자는 게 우리 입장인데.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건 틀림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국방위는 열어야 합니다. 위원회 상임위는 열도록 돼 있으니까 또 외교 통일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열면서 상임위는 지금 열려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문제는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인데 본회의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경제 침탈을 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추경을 통과시키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경을 지금 노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네. 그래서 이 원포인트 국회를 한다면은 추경하고 함께 국방 문제, 안보 문제를 논의한다면은 못할 거 전혀 없죠.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추경을 같이 통과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갖고 있는 입장이 지금 아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 쪽에서 나온 그 안은 원포인트 안보국회가 정쟁을 위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우리는 추경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신 걸로 지금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처리에 대한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안보국회가 열리면 함께 처리도 가능한 건지요?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홍 의원님.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추경이라는 부분은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네.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 강원도의 산불 문제, 예. 또 포항의 지진 문제가 우선적이었고 그 다음에 있다면 또 미세먼지였는데 이것 외에 지금 추경이 올랐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일본 소위 경제보복에 대한 추경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처음에 1,200억으로 얘기하던 것이 예. 지금 4차례 바뀌어갖고 이제 8천억까지 올라가니까 네. 과연 이게 국민의 혈세인데 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추경의 일본 보복 경제 문제가 이렇게 달라진다면은 나머지 국내 추경 문제도 뭔가 좀 섬세한 매뉴얼을 내놓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다음에 추경에 가야지 이게 마치 산불 문제 하는데 딴 걸 끼어 팔기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몇 조씩 이렇게 낭비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국회가 바로 이걸 정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처음에 8천억 얘기됐는데 나중에 또 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2,900억 정도로 정리됐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네, 뭐 어쨌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추경은 포항 지진과 강원도 산불, 미세먼지 이런 네. 등등이었거든요. 이게 언제 끝입니까?
이 몇 달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안 해주고 있거든. 추경에는 네. 기본적으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제대로 정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데 이게 지나고 몇 달 동안 야당이 지금 안 해줬습니다. 온갖 부시를 다 붙였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요. 그냥 국가 경제에는 관심이 없고 네. 그냥 문재인 정부 때리기 네. 여당 골탕 먹이기 네. 뭐 이런 것을 일관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당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어찌 지금 산불 난 지가 언젠데 포항지진이 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그걸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네. 지금 그러고 일본이 지금 저렇게 경제 침탈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응하려면은 네. 물론 정확한 액수를 산출해야 되는 게 간단치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 건 있을 겁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뭐 정확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는 사과해야 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일단 결론이 나왔으면 그걸 받아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 토를 달면서 뭘 해야 하니 정경도 해임해야 되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당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지지 안 받는 거 아닌가 못 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막 야당 지지도까지 걱정해 주시고. 근데 지금 결론적으로 추경이 너무 최장시간 표류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국민들로부터도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이렇게 이제 국회가 꼼짝도 안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대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그 WTO까지 갔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뚜렷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뭔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야당에 대해서 홍 의원님. 지금 서류원 최고위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네. 오늘의 소위 경제 문제 또 안보 문제 또 외교 문제는 이 문재인 정부의 실책입니다. 네. 그 총체적인 이와 같은 상황을 전부 국민에게 덮어씌운다는 야당이 잘못해서 마치 오늘의 상황에 위기가 온 것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 잘못됐다고 보고 네. 이제는 처방이 중요한 것인데 이 원포인트라도 열어서 우선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라도 정리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네. 여기에 또 추경이라는 부분이 들쑥날쑥하는 걸 놓고 네. 마치 이것을 재단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사실 국민의 이 세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야당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또 옳은 곳에 쓰는지 잘못 쓰는지를 밝히지 않고 네. 그냥 추경을 하는 것은 전 무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의 저 보복 문제는 이제 국민에게 오늘의 상황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3.1 운동하는 식으로 네. 국민운동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 국민의 정신을 좀 가다듬어서 네. 이제 대일 관계 또 이 주변에 지금 어려운 정세적인 문제도 같이 푸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3.1 운동 정신으로 네. 우리 국민운동을 다시 전개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단 국민에게 사과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일을 진행하자 이런 얘기를 한일 하시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악화된 것이 국민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야당이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한민국이 잘못했다? 아니죠. 정부가? 이 정부가 네. 국가 운영을 잘못해서 오늘의 네.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이게 작년 12월만 해도 네. 예상했었던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그러면은- 아니, 황 그걸 의원께서 전혀 지금 무시하다가 네. 오늘의 이제 큰 상황이 이제 도래하니까 네네. 이게 마치 이제 국민이 잘못해서 또 네. 야당이 잘못해서 된 것 같이 네. 이렇게 호도하는 거는 난 정부가 바른 길이 아니라고. 근데 봅니다. 잠깐만요. 그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다른 판결 내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서른 의원님 아니죠. 어떠십니까? 그거는 아니, 제가 정리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렇게 예.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잠깐만요. 강제징용. 예, 일단 서른 의원님 말씀 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왜 강제징용이 여기서 나옵니까? 강제징용 보복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요. 잠깐 예. 생각해서 이렇게 잠깐만 몰고 가면 안 되죠. 제가 정리를 예, 예. 해볼게요. 지금 이 일본이 경제 침탈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시작은 분명히 저 대법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그 부당하다고 나오면서 시작된 거죠. 네네. 그래서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뭘 사과를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럼 일본에 굴복하는 거고 항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게 사과는 국민에게 물론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일본에게 알겠습니다. 감히 사과를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가야죠. 그래서 일본과의 이 상황에서는 일본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국제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 부분이 일본이 부당하다는 걸 인정받고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위기입니다. 우리 국가적 위기인데 이 위기 앞에서는
전원이 다 함께 가야 합니다. 네. 외침을 당하고 있는데 외침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침공을 당한다고 한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이번 차제에 사실은 이게 야당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부 비판하고 여당을 공격을 해왔지만은 우리가 밖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뭉쳐야 된다.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하나가 돼서 대응하자. 이렇게 나가면요. 아마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굉장한 박수를 칠 겁니다. 네, 그래서 야당도 어쨌든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만장일치로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해서 통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예. 그건 제가 낸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5개, 7개인가 되는 걸 통합해서 만들어냈는데 그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그걸 본회의에서 통과를 쉽게 제대로 된 결의안이 되는 겁니다. 네. 본회의 안 했거든요. 본회의 넘어간 게 아니에요? 저기 외통위에서는 했습니다. 외통위에서 넘어갔으면 그 본회의에 들어가서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 네. 시켰어요. 이 안 시킨 원인이 어디 있느냐. 야당이 계속해서 본회의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건 하나의 야당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네. 본회의를 연다면은 이번에 이 결의안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국회를 이게 계속해서 못하겠다고 했던 그 원인에는 지금 저 하자고 하는데 네. 본회의 하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이 외통위와 국방위 열자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당연히 열어야죠. 근데 본회의를 연다면은 네. 당연히 추경안 통과시켜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외통위에서 나왔던 결의안 등등을 통과시켜 가지고 일본에 대한 결연한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네. 그걸 지금까지 야당이 안 했어요. 네네. 일단 할 것처럼 보이는데 홍 의원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이 빙빙 도는데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역사적 근원의 문제는 또 이거와는 지금 다른 상황입니다. 네. 그거는 분명히 일본이 사과해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의 상황의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의 미숙이었고 잘못됐던 것이고 네. 또 예측 가능했던 것이 오늘의 이제 터진 것이라고 보는데 추경을 넣어서 본회의에서 같이 하자. 저희 동의합니다. 네네. 그런데 단지 이 추경이 처음에 1,200억에서 8,000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국민과 언론에서 지적하니까 네. 또 4억 2,300억 뭐 이렇게 지금도 들쑥날쑥이에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경을 본회의에서 합니까? 네. 이것만은 빨리 뭐 밤을 새더라도 정리해서 네. 국회 그리고 국민 앞에 공개하고 네. 그리고 보복에 대한 일본에 대한 대책은 세우자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야당은 지금 본회의 하자고 그러는데 여당이 또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안 맞고 네. 추경은 분명히 추경답게 명확한 매뉴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야당이 할 몫이다. 그럼 이렇게 어쨌든 생각합니다. 국회 외통위에서 일단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으니까 네네. 그와 관련된 추경은 통과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들쑥날쑥하지 네네. 않고 정확한 매뉴얼 놓고 공감 갖는 안이 나오면은 네. 당연히 해야지요. 네. 지금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액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는 예결위에서 하면 돼요. 김재원 의원. 네,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정리를 회의를 열어가지고 정리를 하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본질적으로 본회의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죠. 네.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왜 안 하려고 했습니까? 네, 일본이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공격하는데. 아니, 김재원 위원장의 얘기를 빌리면은 네. 위원장도 모르는 들쑥날쑥된 이 고무줄 예산을 놓고 어떻게 자기가 사회를 보느냐 이겁니다. 김재원 의원도 모르는. 자기만이라도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해도 아니, 안 알고야 나온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서 깎고 늘릴 거 늘리면 되는 건데 예결위에서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안 나오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되죠. 위원장으로서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건 네. 사실을 전달을 제대로 안 하는데요. 아니. 네. 잠깐만요. 열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 서른 의원, 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 국회 상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얘기 듣다가 나도 이거 좀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소요되는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 군용기가 이제 무단 진입을 했고요. 우리 정부는 러시아 측이 유감을 표했다가
또 러시아 측에서 우리 그런 사실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조금 뭔가 혼선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그 여당 의원이신 우리 서른 의원께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건 국방부나 청와대 혼선 아닙니다. 혼선이 아닙니까? 예, 혼선 아니고 네. 사실대로 설명을 했던 건데 처음에 그 러시아 무관 쪽에서는 무관이 우리가 초청을 불렀잖아요. 네네. 설명을 했을 때 그쪽에서는 미안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잘못된 거다. 네, 국방무관의 말로. 했는데 러시아 정부가 이걸 뒤틀었습니다. 뒤틀은 이유는 이게 아마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영공을 침범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네. 또 영유권을 우리 거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거든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 네. 근데 그걸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일본의 항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발뺌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은 미국 신임 국방장관도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이 입장을 지지했죠. 네. 그건 러시아가 침공한 거 맞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침범했다 이렇게 네. 했는데 근데 그건 뭐 자료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조사를 해보면 양측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예요. 나오더라도 러시아가 이거 인정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그 일본이 항의했을 때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나 뭐 경위 설명이 전혀 없었었고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러시아에서 우리 그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고 하는 것을 알린 셈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데 네. 그런데 사후에라도 러시아 정부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놓고 이걸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아예 잡아떼기 전략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러시아 측에 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또 항의를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카디제 침범이라는 사실 이거 자체가 이게 계속되게 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는 게 중요한데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네.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외교적 경로를 통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서른 의원님 말씀은 러시아가 이제 일부러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딱 잡아떼고 있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뭘 잘못했거나 혼선을 야기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예. 홍문표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셔서 참 이거 반박하기가 그런데 네. 이거는 뭐 우리 지상 보도 또 모든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러시아 유관 표명을 개인적으로 실무자가 했는데 네. 몇 시간 지나서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린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유관 표명으로 사태를 덮으려다가 네. 결국 망신당한 그런 청와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내용이 어디가 있든 간에 이제는 러시아까지 우리 동해에 와서 소위 합동 훈련 장소가 됐다는 것이 네. 또 우리 영해를 자기들 마음대로 들랑달랑 하는데 한국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런 자리가 있다라면은 이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뭐 애국 정부가 발뺌하고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책임입니까? 그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뭐 혼선이 있었니 어쩌니 하는 건 결과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용은 그게 네네.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과가 중요하지 내용이 지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네. 끝낼게요. 네.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지금 점점 확산되고 있고요. 마트에서는 일본 제품 뭐 권하지도 않고 택배도 배달도 안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식의 그 불매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또 친일 프레임 논쟁이 지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그 민주당의 그 더 친일파가 많다 이런 얘기를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기도 했는데 의원님 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 모르겠는데 먼저 민주당의 친일파가 많습니까? 아니면 한국당의 친일파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네. 그건 국민들이 아세요. 네.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자유한국당에는 뭐 친일파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나경원 대표가 한다는 것은 하늘 벗고 침 뱉기고 네. 그래서 그 짝이 없다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가 왜 나배입니까? 나배라고 이 별칭으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네. 나경원 아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그 국민들이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숙하고 네. 자신이 자유대 이 행사에 왜 갔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 보도를 보니까 자신은 뭐 몰라서 그랬다.
초선 때 몰라서 그랬다. 초선 때 정당 세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네. 갔을 때는 친일파라는 이 레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네. 다 알죠. 알면서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뭐 별칭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홍문표 의원님 이렇게 지금 계속되는 친일파 논쟁, 예, 어떻게 친일파 생각하시는지요? 논쟁은 예. 근본적인 역사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야지 행사장에 국회의원돼서 4개월 되던 달에 네네. 거기 참석한 거 한 번 한 거를 친일파로 몰아가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고 네. 근본적으로 일본인들과 같이 정신을 함께 있다든지 또 거기에 부합돼서 행동한 이제 이런 것들이 친일파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거지 행사장에 한 번 잘못 간 것을 그거를 마치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은 전 근본적으로 잘못이다라고 보고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아마 수일 내로 친일파 명단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주당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논제는 아닌 것 같아서 또 그 의지를 지금 나와서 잠시 얘기인데 네. 친일파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본인들에게 붙어서 네. 거기에서 행동을 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우리 정신을 팔아먹은 이제 여기서부터 친일파가 시작돼야지 네. 행사장에 한번 가서 잘못 간 거를 친일파로 몰아서 가는 거는 저는 근본적으로 네, 잘못 네. 지정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친일파 정의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문자 소개도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이 뜨거운 토론의 장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의도 중계석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출발새 아침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와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단장하게 된 YTN 라디오 94.5MHz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이 방송되는 시각은 언제일까요? 1번 오전 7시 15분 2번 저녁 7시 15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